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2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들 세상이죠. 예, 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 실무팀과 미국 실무팀이 만나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첫 협상 미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외, 특히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는 행태는 그 진실에 정말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자 한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한반도 정치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약간 무력감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협상이 시작됐고 상당히 중요한 협상이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생명 또는 물리적 생명이 여기에 연동이 돼 있다. 제가 지금 데모 사진에서 이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이 상황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예,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원하느냐, 동족 상전에 다시 한번 6.25 같은 전쟁 없이 우리 다시 통일돼서 한 걸음 더 멀리 뛰느냐, 이때까지 고조선 이래 가보지 못했던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우리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느냐, 거기에서 정치적 저항 세력, 여태까지 주어졌던 우리의 왜곡된 어떤 근대사에 기대서 생존해왔던 세력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한다. 소위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독재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추구한다 하면은 지금 푸틴과 트럼프 협상이 잘 되기를 저는 바란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그 한덕수의 파면이 기각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지나갔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예상된 만큼 이것이 향후로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풀려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돌발된 상황이고, 윤석열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뒤에 링크를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을수록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주지 않는 언론들이 바보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실체적, 지금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의 언급이나 푸틴의 언급, 토시 하나까지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한반도 남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죠. 자, 협상이 시작됐다 하는데 타스 통신 기사고, 이 기사를 보면은 오전 7시 그리니치 기준 시간 보니까 우리보다 한 8시간, 이게 그리니치는 영국이잖아요. 8시간, 9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타스 통신도 그들이 취재를 했다, 직접 가서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인사의 전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이고 러시아 정부 쪽에서 흘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내용으로 봤을 때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이걸 하고 시작이 됐고,
속보식으로 뜬 거예요. 몇 시간 전에는 할 것이다 라고 떴고, 몇 시간 지난 뒤에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봤다가 다시 이제 자료 준비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이제 시작됐다라고 뜬 거예요. 네, 리야드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걸 사우디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우디는 중립지역이고, 즉 그 말은 사우디가 러시아하고도 편하고 미국하고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최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우디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즉 아랍의 중동의 일에 있어서 사우디 말에 무게가 좀 더 실린다. 자, 그런 면에서 그것이 나중에 가자 전쟁,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가자 전쟁에 대한 어떤 사우디의 입장이 상당히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런 미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미팅 때도 그랬었습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 유리하니까. 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이 지금 오늘 이제 첫 미팅인데 이 첫 미팅이 처음 아마 의논을 할 부분은 그거 같아요. 지금 흑해 있죠, 흑해. 거기는 러시아도 무역 통로로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무역 통로로 쓰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곡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세계 1, 2위의 밀생산국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는 것 같아요. 수출 통로가 서로를 군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먼저 해소하는 방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의견이다, 의제다 이렇게 돼 있고,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이 만나기 전에 미국 대표단이 리야드 현지에서 뭐 오늘 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협의를 일단 했어요. 그리고 전체 기사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보면은 미국은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자꾸 비쳐요. 그것은 트럼프도 이야기했고 이전에 예비 미팅에서도 트럼프 쪽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장관 등이 했던 말입니다. 트럼프의 의사도 역시 그러하다면서.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협상의 주도권이나 협상의 큰 틀은 푸틴이 제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거기에 북한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좀 불편했지만 트럼프가 수용을 했다. 같이 한 꾸러미로 하기로 한다. 예, 그것은 뭐 최근에 몇 번 소개를 드렸죠. 그런 협상 주요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협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에, 오늘 월요일이죠. 지난주 초에 푸틴과 트럼프가 2시간여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통화의 주요 목적은 뭐냐? 우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을 통화를 한 거예요. 뭐냐? 트럼프가 제안한 30일 휴전,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푸틴이 동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선은 2,000km나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력을 가지고 휴전을 할지, 완전히 종전을 하기 전에 가운데 징검다리로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랑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 통화가 지난주 초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발생한 거예요. 2시간 동안. 거기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실무 협상이 리야드에서 바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진척이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할 때 그 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 자, 그 외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인가? 러시아의 전 국방장관이자 현재 국가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쇼이구가 북한을 방문했다. 트럼프랑 통화한 이후에. 예,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반도 남쪽의 상황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한다. 그 대비는 군사적인 대비다. 그렇기 때문에 쇼이구가 그 이익했다. 제가 그래서 쇼이구가 간지 지금 하루 이틀 지났는데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쇼이구하고 김정일 분명히 만났을 거거든요. 사진이나 의논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잡히는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이 선고되는 날까지 북한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3월 6일 자료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모닝 컨설트에서 지지율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제 보여드린 윤석열이 22%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예전에 모닝 컨설트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국내 여론조사 기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뭐 조선일보 등에서 이것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저는 이게 당연히 예전부터 신빙성이 가장 있는 조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유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저명한 유력한 조사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에 공표하는 데이터예요. 우리나라에만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요 데이터에 보시면 지금 20화 시계루가 25% 지지율이에요. 3월 6일 날. 근데 마침 지금 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교토통신이 어제 그제 이틀간인가 3일간에 걸쳐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화 내각 지지율, 20화 지지율이 27.6%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12% 하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비교를 해봤지만 일본 내 여론조사하고 보면 일본 내 여론조사가 살짝 높아요. 몇 퍼센트 포인트.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래서 27.6%고 좀 시차는 있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3월 6일자 2월 마지막 주 조사한 거는 25%로 나왔어요. 모닝 컨설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모닝 컨설트 자료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죠. 예, 푸틴과 트럼프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다.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전 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2시간째 통화했고, 그 통화의 결과는 괜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무 협상단이 만난 겁니다. 러시아 협상단 만나기 전에 같은 날 현지 시간으로 우크라이나랑 먼저 만나서 입장을 조율하고 했어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2시간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공유도 있었다. 네. 자, 그것이 오늘 이제 한덕수의 판결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하고도 맞다. 방향이. 네. 그래서 쇼이구가 북한으로 날아갔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차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기득권 세력, 거기는 언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것을 다 부정하고 반대하고 싶어 해요. 이 미팅이 잘 안 됐으면 한다는 것이죠. 이걸 얼마나 돌파해낼 수 있느냐. 이게 세계의 게임인 거예요. 여기에 윤석열의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이 협상이 파토가 나면 윤석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사가 된다면 윤석열이 가는 방향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정면으로 부딪히면 윤석열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MBC 뉴스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실무회담을 한다. 자, 저 실무회담을 하고, 이때만 해도 우리 MBC는 몰랐어요. 지금 좀 보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만난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러시아 대표단과 미팅을 하게 된다는 것을 MBC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타스는 우리식으로 치자면 속보식으로 보도를 한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서 공습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도 공격하고 러시아도 또 우크라이나 공격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조금 꺼내요. 공습이 여전히 있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 협상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뭐라고 할까, 폭력적인 것들이 좀 잠잠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갖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들의 의사가 방송하는 이 기사 또는 방송사의 기자 또는 이 방송사의 의사가 뒤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우리 휴전협정 7월 27일이죠. 53년 남북 간에, 아니죠. 북한과 미국 간에, 그거 마지막 날까지도 더 거칠게 싸웠어요. 왜냐? 그게 휴전협정의 기싸움이기 때문에. 백마고지 전투 그때 발생한 겁니다. 그 조그만 고지 하나 가보세요. 동산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수천 명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가면서 아래 위로. 예, 중공군하고 뭐 우리 국군하고가 주로 주체였죠. 그리고 미국이 화력 지원을 했고 공군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계속 싸우는 것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우죠. 기세를 제압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30일 휴전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더 연락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휴전을 하고 협상 제대로 하자. 지금은 그게 더 유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특히 젤렌스키가 전쟁에서 지고 있고 불리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 이상만하고 달리 그는 바로 본인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튕겨나가게 될 거예요. 이미 잘라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진영에서 그냥 최선을 당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트럼프는 이거는 휴전을 하고 일단 30일 휴전을 하고 협상을 빨리 진행하자. 옆으로 이상한 장난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유럽 여러 나라들도 끼어들 수도 있으니까, 프랑스, 영국 지금. 네, 그런 이제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사실인데 지금 그걸 전달하지 않잖아요. 다르게 전달하잖아요. 이 회담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예.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독재로의 회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데 동참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이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까봐 이렇게 초를 치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여론이 따라가나 어떡하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EU 쪽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유럽 연합의 그 오래된 정치인들,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 서방이 실패했다 이론전에서 너무 사실이 많이 알려졌다 바깥으로. 그 대중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 정치인들은 친이스라엘이지만 민중들의 대부분은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건 미국도 그래요. 그게 큰 실패다. 이게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성립되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그게 승리했죠. 진실을 감추고 있죠. 이 전쟁이 왜 생겼으며 현재 전황은 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그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의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그런 왜곡된 틀 속에서 주입된 어떤 제한된 정보만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지배당했던 거죠. 그게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자, 여기도 그걸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역시 기기의 발달에,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래 된 것이죠. 그 병력이 진입하는,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를 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아슬아슬하다. 자, 이게 이제 소위 그 양의 세상에서 음의 중심으로, 음의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게 그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폭삭 속가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우리 엄마들, 누나들, 여동생들의 모습이에요.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그들이 세상을 극복하고 나가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600억의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로 풀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남자 위주의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스스로 개척해내는 여성의 모습.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재밌게 보는데, 그게 우리가 그런 딱 전환점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세계 흐름이. 이런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반은 이제 많이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인류 선배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많은 정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직 반은 못 따라왔어요. 이제 그게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삐끄덕. 그 중에 핵심이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이고, 그들이 회담을 성사시켜서 이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세상의 방향을 한 단계로 옮겨놓으면 확 무너질 것입니다. 자, 또 이런 보도가 나고 있잖아요. YTN 보십시오. 푸틴 눈치 보더니 확 돌변했다. 태도 확 바뀐 유럽.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언급할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뭐 미국이 우리 지원 안 하고 끊는다 그랬더니 마크롱이 우리 핵전쟁도 감수한다 했고, 뭐 우리 군을 보낸다 해도 했었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겨우 우리가 미국 빼고 우리가 나토인 셈 쳐서 미국 마이너스 나토 해서 우리가 이 병력 보내자. 그것도 종전이 되면은 안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싹 먹을 수 있으니까 병력을 보내서 안전을 지켜주자.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 자본이 투자해서 시토류 공동 개발한다, 이런 거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 수에 대해서, 푸틴의 수에 대해서 병력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경제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발을 담금으로써 이 군사적 긴장 구도에서 경제적 협력 구도로 바꾼다. 그게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틀을 누구도 분석해 주지 않아요. 실제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 하다가 지금은 회방 놓는 거에 불과해요. 회방 놓는 거에. 그래서 딴지를 거는 거죠. 미국한테. 협상 잘 되지 말라고. 예. 정 안 그러면 자기들 병력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 돼요. 미국 빼고 한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정황이 불리하다는 것은. 예. 자, 이 스타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딴지 걸기밖에 안 되는 거고, 회방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왜곡된 틀 속에 계속 약 기운 떨어질 때 되면 계속 또 약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의지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을 모아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나토 마이너스 미국이죠. 다국적군 결성에, 그래봤자 미국하고, 죄송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밖에 아니가 주력일 겁니다. 각각 10만 명 이하의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 합쳐서 탱크 수백 대, 자주포 수백 대, 이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에요. 그걸 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요 언론에서.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이 군사력에 대해서. 자, 영국이 가지고 있던 자주포 몇 대 보내줬어요. 몇 대 없었는데, 그거 주고 나니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0이에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군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시 즉각 행동을 돌입해야 된다. 왜 지금 하지? 왜 종전 시 돌입해야 된다는 거냐? 종전까지는 묵고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이러면 계속 깨갱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네. 자, 그리고 MBC 보도를 보면은 그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요. CNN 보도를 인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런던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휴전은 단기적 이익 확보다. 푸틴은 기회주의자다. 네. 결국은 이제 스타무 이야기를 그대로 준 거예요. 네. 자, CNN은 적대적이죠, 지금. MSN과 CNN은 죄송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왜 MBC가 왜 이 CNN 보도만 인용을 해서 하느냐? CNN이 과거만큼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대표적인 의견이 맞느냐? 아니잖아요. 편들기 한 거잖아요.
왜 국내 언론 누구도 왜 쇼이구가 푸틴하고 트럼프가 대화를 나눈 이후에 갑자기 북한을 날아왔는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잖아요. 사실관계도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트럼프와 푸틴의 협상 잘 안 될 거다. 푸틴은 나쁜 놈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못 믿을 놈이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이 살아나기 위한 방안으로 그날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또 다시 맞추시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인간적으로 못났다. 인간적으로 못 믿을 사람이다. 놈이다. 이런 쪽으로 또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기만을 바라는 거죠. 낚시질을 하면서. 전 세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푸틴이 죽일 놈이고 존 볼턴 지난번에 트럼프 때 보좌관이 했던 국가안보 보좌관이 했던 그거는 트럼프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죠. 단순하더라고. 자,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고비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안 그렇다가 지금 갑자기 그래 됐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계속 이런 데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움이 텄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믿었죠.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스타무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BBC 보도를 한번 볼까요? 볼 때마다 보면은 BBC 코리아 별거 없습니다. 예, 거기는 되게 놀아나는 느낌이 있지만, BBC 본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BBC가 그래도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사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거 쓸만한 기사예요. 트럼프의 참모가 스타무의 계획, 좀 전에 우리 MBC에서 보도한 거 있죠. 뭐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의지의 연합군.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당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스티브 위트코프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뭐냐? 특임 대사 같은 거예요. 중동 특임 대사예요. 예. 자, 이 사람이 뒤에 제가 다른 보도를 또 말씀드릴 텐데, 지금 트럼프가 통화하기 전에 푸틴하고 한 2차례 지금 통화를 한 건데, 그 전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2번 정도 만났다는 사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절대 보도하지 않죠. 아까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있었죠? 예, 기회주의적이다라는 거. 예, 그러면 그 MBC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BBC에서 보도한 이 정도는 보도해 줄만 하잖아요. 트럼프의 핵심 협상 관련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예. 자, 스티브 위트코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타무와 유럽 지도자들이 윈스턴 처칠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빚고 왔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2번 정도 만나봤더니 푸틴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럼 매우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언급이 지금 유사한 언급이 몇 번 나오거든요. 제가 쭉 지금 트럼프 당선 전부터 쭉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전체 판을 틀을 푸틴이 짰다. 예, 그 틀 속으로 트럼프를 초청했다. 트럼프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가 비즈니스맨 출신인 것처럼 그래 이거다. 이때는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자,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느냐 하니 지금 이런 것도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터커 칼슨 예전에는 일반적인 그냥 폭스 뉴스에 있는 진행자처럼 소위 보수적인 그런 방송인이었죠. 예, 중국 싫고 러시아 싫고 푸틴 나쁜 놈이고 김정은 나쁜 놈이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내부에 분란이 생겨서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할까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눈을 뜬 것이고 왜 트럼프하고 어떤 같은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그 세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30년 전 같았으면 터커 칼슨은 그냥 평생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또 금기어 취급을 받고 있죠. 터커 칼슨은 여기 있잖아요. 그걸 BBC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터커 칼슨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을 좋아하게 됐다고. 몇 번 만나봤더니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폴리티코에서 보면은 이 터커 칼슨한테 다른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 선거 유세 때 총 귀에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암살 미수죠. 예, 그때 푸틴이 엄청 놀랬다. 그래서 근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을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야기해 줍니다. 터커 칼슨한테.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안 하죠. 네, 이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들 정부의 수장 스타머, 키어 스타머의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BBC는 이런 내용을 실어줬어요. 그들이 낙인을 찍어서 금기시하는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언급한 내용들을 실어줬어요. 언론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드물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 흐름을 봤을 때 이 트럼프하고 푸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는 분명히 그들의 논의에는 한반도 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전 해소하는 방법이 히토류 비즈니스 같이 한다는 거, 그게 결정판이 한국이 될 거다. 먼저 요구할 것은 담대한 구상 약속한 거를 실행을 요구할 거예요. 그 담대한 구상은 뭐냐? 북한이 핵 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남한이, 윤석열이 한 이야기죠.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즉 종전선언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어떻게?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 지원이 왜 들어가느냐? 북한하고 그냥 미국하고 수교만 하면 되는 거지. 핵무기 없애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우리 거까지 퍼주라고 그러냐. 그것은 뭐냐. 북한을 생산 기지화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훨씬 더 절실하다. 바이든 때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다. 그리고 중국을 확실히 반란했다. 푸틴이 작년에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푸틴과 트럼프 간에 현재 우크라이나전 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더 크다. 이게 훨씬 우크라이나보다 북한을 개발하는 것이.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가고 있어요. 자꾸 꼬피가 풀려가고 있죠. 그 방향하고 이 꼬피를 풀린 채로 확 제쳐내려면은 힘을 왕창 써야 돼요. 그게 소요사태 촉발 내지는 북한 이야기예요. 현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푸틴과 트럼프의 합의는 그 반대쪽 힘이에요. 남북이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예.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